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지요. 저희 세 가족은 정말 평범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경영기획팀에 취업을 하게 되어 직장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취업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평범했던 가정의 일상이 깨지는 듯 했지만 어머니도 이내 정신을 차리셨고 아버지가 하시던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3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버지께서 안 계신 삶에 적응해 나갔지요. 그 무렵 제가 다니는 회사에 기업 교육을 위해 교육 강사가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당찬 모습에 반했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의 강의에 경청하며 그녀의 질문에 엄청 큰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영기획팀 김진수예요. 오늘 강연 너무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제일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시네요. 대답도 크게 하시고. 네, 오늘 강연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혹시 강사님이랑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강사님이 싫으시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라며 수줍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주세요. 그녀는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흔쾌히 제 명함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핑계를 대며 그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격도 밝고 당찬데다가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와 사귄 지 2년 만에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녀와 같이 살며 이 세상의 행복은 제가 다 누리는 기분이었죠.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일이 끝난 후엔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늘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잘 정리정돈된 엑셀 파일을 열어보는데 모든 글자들이 휘어져 보였어요. 글자들이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간 안과에서는 제 눈을 살펴보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주더군요. 큰 병원에서는 저에게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죠. 황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감소하고 심하면 시력을 잃기도 하는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황반변성에 대해 알려진 게 많지 않아 원인도 불명이고 이렇다 할 확실한 치료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작 주사 몇 대로 약간 좋아지거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앞으로의 일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처음엔 아내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몰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사와 약물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제 눈은 시력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건네주는 주스 잔을 놓쳐서 컵을 깨던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눈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나 황반변성이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한테 짐스러운 사람이 돼서 정말 미안해. 묵묵히 제 얘기를 듣던 아내는 여보, 그동안 나한테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겠다. 걱정하지 마. 우리 이 시련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직 젊잖아.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아내의 말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진 퇴사를 한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눈은 한쪽 눈은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한쪽 눈은 흐릿하게나마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 한쪽 눈마저 시력을 잃었을 때 저는 더 이상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고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사시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술을 마셨고 어머니도 그런 저를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폐인이 되어 있었고 매일 술에 절어 살다 보니 살이 뒤룩뒤룩 찐 한 마리의 돼지가 되어 있었죠. 저는 우울증이 심해져 아내의 어떠한 위로도 용기를 돋아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격도 예민해져서 툭하면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자격지심에 상처되는 말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 나 이렇게 됐다고 바람 필 준비하는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올 땐 아직 도망 안 갔네? 라며 비수를 날리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 좀 그만 못살게 굴라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밥도 제대로 못 들고 반찬도 못 집어 먹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밥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는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제발 작작 좀 해. 당신 눈 안 보인다고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나도 이제 당신 수발 드는 거 지긋지긋해.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당신 마음대로 해. 다음날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전 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은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아내는 이미 절 떠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건지 다음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왔는데 그건 바로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낸 것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라는 우편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제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해 주었었는데 아내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고 짐을 싸서 절 떠난 거였죠.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괘씸해하며 함께 아내 욕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안 봤는데 며느리가 어쩜 이럴 수 있니? 너도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가 떠난 후에 더욱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저 죽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죠. 어머니가 마트에 장 보러 가신 틈에 목을 메어도 보았고 잠들기 전 수면제 수십 알을 삼켜도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이미 중독이 심한 상태여서 끊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죽는 것보단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끝없이 고민했어요. 짐승같이 살던 제가 좀 사람다워질 쯤 어머니께서 맹학교에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시더군요. 그 후로 저는 맹학교에 다니며 의료 전문 학사를 취득하고 안마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안마사로 취업 후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탄했던 인생에 경고 없이 찾아온 불행 그리고 힘든 나날을 이겨낸 시간들이 떠오르며 감정이 복박쳐 오르더군요. 사장님도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날 즈음 어머니께서 안마 시술소를 직접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돈이 남아있지 않을 텐데 직접 운영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통장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금이라며 이걸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안마 시술소를 운영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입소문도 좋게 나서 단골 손님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시간에 손님 한 분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벽을 더듬으며 그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베드에 눕혀 안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흐느끼며 울더군요. 저는 제가 안마를 너무 아프게 해서 우는 줄 알고 당황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손님이 일어나는 듯 하더니 저를 와라 끌어안았어요. 왜 이러시냐며 당황하며 그 손님을 떼어내려는데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그건 바로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녀를 보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순간 화가 치밀더군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내가 돈 좀 버니까 내가 필요해진 거야?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여자 아내로 둔 적 없어.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진수야, 그동안 우리 집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다 유미 덕분이야. 너한테 맹학교에 가보라고 한 것도 이 가게 차려준 것도 전부 유미 생각이었어. 그동안 엄마랑 유미랑은 연락하면서 지냈어. 그날 유미가 짐 싸서 나갈 거라는 것도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엄마랑 유미랑 같이 널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당신한테 상처 주고 말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미안해. 아내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던 날 아내 회사도 경영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 집담보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공부방 운영에 매진했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다더군요. 이런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에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남편을 떠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네요. 당신 자살 시도했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 다시 돌아갈까 100번도 더 고민했어. 그런데 계속 버티고 또 버티길 잘했다. 당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사실은 그동안 아내가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늘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열렸던 상처가 닫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여보,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사실 당신이 나 버리고 떠날까봐 무서웠어.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저는 그날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의 상처도 모두 씻겨 내려간 듯 했죠.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안 나타날 생각이었다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서 빨리 만날 수 있었다더군요. 만약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 사람 구실 못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지금은 아내와 한 집에서 같이 살며 예전 신혼 때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너무 잘 돼서 매달 정원이 다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담보 대출도 금방 갚고 제 가게 차리는 비용까지 만들 수 있었다네요. 똑 부러지는 아내는 사막에 혼자 놔둬도 살아남을 것 같은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도 그 시절 이야기할 때면 울컥하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네요. 남몰래 눈물 흘리며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희 부부는 웃기도 울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내가 임신을 해서 곧 막달이에요. 우리의 아이가 태어나면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기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건, 사고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고 평탄했던 제 인생에 벼락 같은 사건이 생겼던 것처럼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저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여보, 당신이 내 아내여서 정말 고마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